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오늘 제주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 속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 라이브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도 뒤에 보이는 풍경이 되게 예뻐요. 네, 푸릇푸릇하고 요 근래 좀 제주 날씨가 좀 꾸준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되게 환상적인 일몰도 보시고 어제 보니까 엄청 분홍빛에 맞아요. 정말 노을이 정말 네.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 날씨가 되게 뚜렷하니까 그 인스타그램 피드만 봐도 일몰이 예쁜 날은 다 피드가 그때, 일몰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좀 제주 여행 오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어제가 헌혈의 날이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헌혈의 날이 네. 뭐 이렇게 매달 13일이니까 저도 이제 까먹고 있다가 의학방송 오늘 오프닝으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어제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왜 13일, 매월 13일이 헌혈의 날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왜 13일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영어의 blood를 뜻하는 P가 이제 B로 시작하는데 이게 숫자 1과 3을 합친 모양이 바로 blood의 첫 글자 B를 뜻하는 바와 모양이 비슷하다 해서 매월 13일이 헌혈의 날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헌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나의 피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는 아주 고귀한 행동인데 이 헌혈이 왜 중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 저희 산부인과도 굉장히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산모들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게 피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헌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수혈을 할 수 있는 피의 양이 좀 줄어서 산부인과에서도 고민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헌혈은 간접적으로 두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고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건강을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과 저희 모두 이제 이 13일은 헌혈의 날이다 기억하면서 내 몸의 컨디션이 허락되는 한 이 헌혈에도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산부인과 쪽에서는 좀 어떤 과정을 거쳐 수혈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하는 산모들 경우, 특히 뭐 전치 태반이라든지 조기 태반 박리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다량의 출혈이 돼요. 네. 정말로 이렇게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이렇게 줄줄줄 납니다. 급격하게 나는데요. 그럴 경우는 급하게 이제 또 수혈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혈액형이 RH-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좀 어려운 피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산모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헌혈증을 좀 미리 받아놓으세요. 이렇게도 좀 얘기를 드립니다. 또 저희 이제 로즈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케이스는 성근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궁근종이라든지 이렇게 생리과다를 일으키는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생리과다가 심한 경우에는 수혈이 또는 철분 주사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의 방송 주제를 이걸로 삼아봤고요. 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헌혈의 날이다 보니 네, 어제가 헌혈의 날이니 피랑 관련된 산부인과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생리과다. 오늘의 주제는 생리과다입니다. 네, 오늘 생리과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 주시고 계신데 잠시 후에 로즈앤리먼 박영 원장님께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출발에 사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구호인데요. 한번 외쳐보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씩씩하게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오늘도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경과다로 주제를 나눠보는데요. 이 월경이 사실 여성의 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생리가 우리가 산부인과 처음 오시면 네.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맞아요.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성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생리가 규칙적인지.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리가 만약에 좀 불규칙한다든지 아니면은 생리 양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생리가 없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뭐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혹이나 난소에 혹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또는 자궁 내막이나 이런 곳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물어보는 그 세 가지입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매달 월경을 할 때 좀 컨디션을 체크하게 되는 척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월경이라는 게. 근데 이제 과하다는 표현이 항상 좀 부정적일 때 수식어로 네. 붙는 것처럼 네. 이 월경 과다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월경 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리 양이 네. 하루에 생리 양이 한 요구르트 한 병 정도 된다고 해요. 네, 하루 생리 양이요? 우리가 그렇죠. 하루 생리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생리대로 이렇게 나오면은 좀 여러 장을 가는 그런 양상인데 그거보다 이제 좀 굉장히 많을 때 그런데 그 혈색소 검사를 했을 때 또 네. 빈혈을 일으킬 정도가 됐을 때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생리 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월경 과다가 생기는 원인이랑 또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증상들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증상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지금 오늘 주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월경과다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 로즈앤리원에서 제작해주신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체크리스트인가요? 이게 이제 우선은 이 체크리스트는 네. 환자분들이 생리량이 많아요 이러면은 대부분 정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다의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리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 요구르트 컵 정도야라고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원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엄청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조금 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생리과다라고 못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혈색소가 굉장히 낮다든지 혈액 네. 검사에서 수치가 낮다든지 아니면은 초음파에서 성근증이나 근종이 보이면 이런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드려봐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생리양이 많아서 밤에 패드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2cm 정도 되는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가 네. 이제 30 몇 cm가 있고 42cm가 가장 큰 패드인데 그게 중간에 새벽에 한번 흠뻑 젖어서 갈아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생리양이 많은 날에는 수시간에 걸쳐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수번에 걸쳐인데 이게 잘못 찍혔네요. 수번에 걸쳐 한 시간에 한 번씩 패드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리대 소중대 쓰세요 하면 대형을 네. 그리고 대형을 거의 한 시간마다 갈아야 된다. 한두 시간마다. 그럼 이거는 양이 이분은 양이 좀 많겠구나. 네네. 저희가 의심을 하고요.
중이나 소 써요 하면은 그렇게 많진 않으시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수치로 봤을 땐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이 1시간에 한 번이라는 게 음. 이제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양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소형이나 중형이 아니라 대형을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네. 뭔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생리를 8일 이상 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좀 보조적입니다. 네. 앞에 두 개는 생리과다를 의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반면에 생리를 이제 8일 이상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생리대 대형을 계속 8일 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한 둘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대형 네. 그다음 나머지는 또 뚝뚝 끼면서 팬티 라이너 정도로 찔찔찔찔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8일 정도까지 하시는 분도 네. 있으시죠. 두 개는 약간 달라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는 좀 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생리 중에 피곤함, 무기력함,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낀 적이 있다. 이게 이제 빈혈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빈혈이 있으면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우리 네. 몸에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빈혈이 있으면 그게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심장이 정상적인 심장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죠. 피곤함이라든지 무기력함, 네. 숨이 가빠지는 증상. 자, 다섯 번째가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디 앉아있기도 너무 힘들고 네. 울컥울컥 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아기 기저귀 같이 입는 것을 하는데도 너무 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네, 여섯 번째가 생리 중에 백원동전 혹은 그 이상 크기의 응고된 큰 핏덩이가 나온 적이 있다. 이거는 이제 덩어리가 나왔다는 의미도 하나의 간접적인 걸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증거인데요. 덩어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선 생리량이 좀 많고 그러면서 그게 질 안에서 살짝 응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응고가 되고 나면 그런 덩어리 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생리 기간 중에 하복부 통증이 지속된다. 이거는 간접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혹시 하복부 통증이 계속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근증이라든지 네. 자궁근종 때문에 이런 생리과다가 더 있겠구나라는 걸 의심을 할 수 있죠. 오늘 총 7가지의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네. 내가 월경과다를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오늘 일단은 핵심적인 게 이제 과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좀 많은 지장을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생리통도 그렇고 이게 월경이 매달 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고생하는 지인들을 보면은 일단 그 월경이 찾아오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즈앤 의원에 제작하신 월경과다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를 살펴봤는데 지금 성근증과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성근증이랑 또 어떤 연관이 있나요? 성근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내막증이 원래는 자궁 내막, 생리가 나오는 자궁 안쪽에만 위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아이가 이상하게 자궁의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자궁의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런 성근증이 되고 그러면 자궁 내막의 이제 부피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성근증 이게 생리과다의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혈색소 검사를 먼저 해보고 빈혈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인 치료를 좀 권유를 하고요. 우선 첫 번째는 먹는 약부터 좀 치료를 한번 해봐요. 먹는 거나 아니면은 자궁 안에 넣는 레보누게스트렐 자궁 내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데 생리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자궁 내 장치를 넣는 게 아니라 약을 좀 먹고 생리량을 어느 정도 줄인 후에 그 다음에 자궁 내 장치를 좀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궁 내 장치를 넣더라도 빠져요, 다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약으로 좀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궁내 장치를 넣으면 그게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성근증의 그 첫 번째 치료 중에 하나로 레보노게스트렐 그 자궁내 장치를 추천을 합니다. 상품명으로는 이제 미레나라고 얘기를 네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아기를 다 출산을 했고, 그다음에 내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계획이 없다. 네네. 폐경도 이제 거의 다가오는 나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궁을 드러내는 네. 자궁 적출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궁 적출술까지는 좀 싫다. 네. 어떻게든 자궁을 안 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레나를 자궁 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폐경이 되고 나면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또 같이 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네. 이게 오늘 체크리스트를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음. 월경 과다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너 얼만큼의 양이야, 몇 cc야? 라고 이야기를 나누진 않으니까, 네.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월경 과다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럼요. 이거 빈혈도 있고 성근증도 있어서 월경 과다입니다라고 하셔도 네. 저는 원래 이랬고요. 저 저는 원래 별로, 많았어요. 전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치료로 들어가느냐 관리로 들어가느냐의 이제 경계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치료로 들어가는 그 기준이 좀 빈혈이 심한 경우, 네. 성근증이 좀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결정권자가 의사에게 있어서 본인은 아무리 증상이 없고 불편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약도 먹고 필요하면은 이제 철분제도 먹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생리가 많이 나오는 걸 좀 고쳐야 된다. 네, 그렇지 네. 않으면 이 증상만으로 당신이 심장에 영향을 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이제 빈혈 수치가 어느 정도 괜찮다. 네. 빈혈이 거의 정상에 가깝고 그다음 본인도 크게 적극적인 치료에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결정권자가 나에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하세요. 저희는 사실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네. 내가 좀 고민을 해봤다가 적극적인 치료 원하면 그때 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네. 오늘이 월경과다에 대한 주제로 지금 질문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사리님께서 로즈앤 의원은 어디에 있는 병원인가요? 하셨는데, 오늘 제주 라이브 시간이잖아요. 네. 로즈앤 의원은 제주시의 중심구라 할 수 있는, 제주도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노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출석 체크도 정말 많이 하셨고 서울에 비가 많이 온다. 젊은 비 온 뒤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또 뜨거운 반응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님의 질문인데요. 선생님, 자궁 성근종으로 출혈과 빈혈이 심해서 작년 8월에 미레나 시술과 빈혈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술 후 생리량은 보통으로 줄었는데 생리기간이 2배 이상으로 길어졌어요. 그리고 시술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속은 많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서 힘이 듭니다. 미레나를 제거하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인데 또 수술도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좋은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고민 나눠주셨네요. 우선은 지금 치료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 빈혈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생량이 많이 준 거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 기간이 2배로 길어진 거는 아마 생리가 끝나고도 계속적인 질출혈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미레나를 넣으신 분들이 네. 이렇게 질출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또 괜찮아지기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술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속은 많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서 힘이 듭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이랑 좀 안 맞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면 내가 미레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저울질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미레나를 뺐을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미레나를 꼈을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본인이 해보시고, 이거는 우선은 치료적으로는 미레나를 계속 하는 것을 저희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속이 좀 많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거는 물론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위내시경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위장 장애가 좀 있는 분들이 더 예민하게 호르몬에 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장 장애를 좀 억제하는 네. 그런 약들을 좀 드시면 좀 더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 성근증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게 아니라 많은 미국도 유럽도 퍼스트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로 첫 번째 치료 방법으로 미레나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너무 힘든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 비잔이라든지 야즈라든지 이런 먹는 호르몬으로 좀 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전신작용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것들이. 그래서 미레나가 그나마 가장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선은 미레나를 조금 더 해보고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 GnRH 아날로그 아고니스트라고 그 아예 그 생리량을 많이 줄이는 그런 주사제가 있는데, 그 주사제는 일시적인 좀 폐경을 좀 네. 유도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아기 가질 계획이 좀 많이 없거나 네. 그러시면은 그런 주사제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나는 다 싫다. 다 네. 너무 나 호르몬 이런 거 너무 싫다. 이제 속 미식거리고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이프라고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근증이 있는 그 부분을 집속 초음파로 이렇게 태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생리량도 좀 많이 줄어들고 생리통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자궁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좀 가질 수가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도 내가 고가의 비용을 쓸 만큼 그 가성비가 있는지 미레나를 좀 더 오래 할 건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네. 또 지혜로운 선택을 좀 내려야 네. 하는데 다행인 거는 좀 옵션이 많네요. 그렇죠. 치료 이분은 방법도 그리고 많고. 또 미레나를 하고 네. 미레나를 했는데 저절로 막 빠지고 너무 안 맞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 며칠째 막 너무 붓는다든지 너무 계속 구토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성관계 할 때 너무 건조증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질출혈이 거의 3개월 이상 내내 된다든지 아이고. 이래서 미레나를 너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계신데 네네. 이분은 어쨌든 10개월을 했고 또 생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미레나의 효과를 좀 보셨어요. 보시면 가장 가성비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의 치료가 어느 정도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나한테 좀 맞다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약간 속이 울렁거리는 게 지금 제일 힘드실 텐데 속이 울렁거리는 거는 위장 쪽으로도 한번 좀 네. 확인을 해보시고 좀 치료를 해보시면서 네. 계속 이어나가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늘 원장님께서도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로운 결정으로 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호하하님께서 원장님 저는 29살입니다. 집에서 공부 중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생리주기가 원래는 28일에서 30일 정도로 일정한 편이었는데 20일에서 25일로 줄고 생리일은 5일이었는데 10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에는 처음 본 증상인데요. 생리량이 엄청 많고 또 덩어리가 세 손가락만큼은 나오는데 생리통은 또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병원 갈 만큼 심한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런 경우는 우선은 내원하셔서 한 번쯤은 초음파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근증이라든지 자궁 근종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또 난소에 뭔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혹 같은 건 없는지 그런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또 호르몬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은 머리에서
그 시상하부에서 GnRH라는 물질이 맥동하듯이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생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네. 돌아갔다 나왔다가 돌아갔다 하는데 이 GnRH 시상하부에서의 GnRH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낮밤이 바뀐다든지 3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네.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GnRH가 이렇게 맥동하듯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얘가 네.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그 아이의 영향을 받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뭐 LH나 FSH 또 그 밑에 난소에서 영향을 받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들이 같이 좀 쭉쭉 쭈루루룩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렸을 경우는 우리가 간단한 호르몬제를 좀 먹는다던가 또 프로락틴이 너무 높으면 프로락틴을 낮추는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갑상선 이상이 있으면 갑상선 교정을 좀 해줘야 된다든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29살이시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 안티뮬라리안 호르몬이라고 해서 네. 난소의 기능을 좀 체크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불임도 많고 네. 또 난소의 노화가 좀 빠르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내가 한 번도 AMH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네. 생리가 주기도 좀 짧아지고 생리가 뭐 어떨 땐 한 달 정도 건너뛰기도 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난소 기능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자기 나이보다 난소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결혼이나 아기 임신 준비를 원하시면 네. 냉동 난자 같은 걸 좀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마음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선생님, 며칠 전에 자궁 선근종 증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자세히 알아보고 치료를 잘 받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궁 선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궁 내막증이 이제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 자궁의 그 근종 안으로 들어가서 네. 좀 생리량이 많고 또 생리통을 쉽게 일으키는 그런 건데요. 어느 정도신지는 제가 정확히 잘 이렇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네. 자궁 성근증이나 자궁 근종은 보통 한 20, 30대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40대 이상이 되면 거의 한 60에서 80%까지도 자궁 성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신없고 경황도 없고 네. 많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성근증이 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성근증은 우선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네. 정말 아기 머리만큼 크기가 크다든지 전 진짜 세숫대야 크기만한 분도 봤어요. 너무 이만한 성근증도 근종도 봤는데 네. 이렇게 큰 거는 무게 자체만으로 본인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자궁을 떼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 정도 크지는 않은데 증상만 일으킨다. 네. 뭐 생리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리통을 되게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증상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 종이나 아니면 심한 생리통 같은 게 좀 같이 있으면은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좀 먹어보는 것도 괜찮고 네. 내가 출산 경험도 있고 그다음 생리 과다를 좀 동반한다면 미레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지금 로즈앤에원에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봐도 되게 유익한 그런 산부인과 건강 정보가 많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포스팅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이제 성근증 미레나 치료에 대해서도 좀 적어놨었고 또 과다 생리에 대한 것도 좀 적어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로즈앤에원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자궁 성근종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KKK님께서 자궁 성근종 초기 치료 혹시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자궁 성근증은 약간
비만 치료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치의 개념이 있는 질환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관리의 개념의 질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것은 뭐 어떤 암이라든지 아니면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수술 다 하고 5년간 재발 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완치 판정을 네. 좀 하고, 성병 같은 경우도 뭐 인질이나 매독, 클라미디아 이런 균이 내 몸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없어졌다. 그럼 네. 당신은 완치됐다. 뭐 난소의 혹도 마찬가지. 수술하고 없어졌으면 완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뭐 비만이나 또는 이런 성근증 호르몬 치료 같은 거는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비만 완치됐어 이런 개념이 없잖아. 나 비만을 완치했어 이런 게 없는 너 것처럼. 병이었어? 이렇게 할 것 비만을 같아요. 완치했어 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비만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몸이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해.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건 라이프 퀄리티를 난 너무 떨어뜨려. 네. 라고 하면은 좀 운동도 하고 살도 뺍니다. 그런데 운동을 막 너무 하다가 난 이제 운동이 너무 힘들어.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하면 좀 쉬어도 돼요. 크게 내 목숨하고는 상관없는 그죠, 거죠. 그죠. 라이프 퀄리티랑 관련된 거지 이게 목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권이,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것들은 결정권자가 의사한테 있는데 이런 관리의 개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결정권자가 나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근증 치료 같은 경우도 정말 크거나 아니면 생리과다가 너무 심해서 빈혈 수치가 막 4, 5 막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네. 꼭 치료를 의사가 결정을 해서 본인은 아무리 증상이 없다 해도 끌고 가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흔히 있는 네. 정도 사이즈의 성근증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약간 이제 생리통이라든지 아니면 생리과다가 있어서 내 생활이, 나의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근증은 계속 이제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비만으로 비교하면은 좀 멀리 장기 네, 레이스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단기로 딱 끝내는 네,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조금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아이디 LOKKOK님께서 아까 이 체크리스트 캡처해야겠네요 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나무님께서는 원장님, 제가 원래 생리통이 심하긴 했었지만 진통제를 먹으면 견딜만 했어서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리에는 그동안 느꼈던 거랑 차원이 다르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 성근종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임신 준비 중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좀 여자로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찾아보니 생리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고 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자궁 성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많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나무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임신 그대로 준비하셔서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성근증이 굉장히 크다던가 하면은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성근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성근증 치료를 먼저 하고 임신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그 성근증을 치료하다가 예를 들면 뭐 하이프라든지 또는 수술로 치료를 하다가 자궁 내막이 다쳐서 임신이 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임신 준비 중이시면 바로 임신을 트라이를 해보세요. 네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또 10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면 이 자궁내막증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생리가 역류해가지고 자궁내막 외의 곳에 붙어서 생기는 게 이제 자궁내막증이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생리니까 생리가 없어지면 그것도 10개월이나 네. 없어지면 생리통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나는 얼른 임신을 해서 이 모든 고민을 그냥 한 방에 네. 이렇게 조절해버리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무님님 오늘 너무 잘 들어오셨네요. 사실 음. 정말 많은 고민이 글 속에서 느껴지는데 이게 또 음.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엽산 잘 챙겨드시고 이게 또 주변에 임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쁜 아가가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해님께서 와, 선생님, 그럼 월경 과다가 되면 수혈을 할 정도까지 가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빈혈 수치가 한 10 이상이면 저희가 그냥 철분제 복용 정도 하세요라고 하고 한 7에서 8 정도인데 빨리 안 올라가면은 이제 주사로 된 철분제를 주사제로 이제 좀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 6 이하면은 저희가 수혈을 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월경 과다가 되게 좀 무서운 게 네. 본인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이런 데 찢어져서 피가 막 나면 피야 이러면서 이렇게 얼른 뭔가를 할 건데 네. 이 월경 과다는 본인이 원래 피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인지가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도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월경 과다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네.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는데 쿵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월경 과다면은 갑자기 그렇게 확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빈혈이 심해지면서 순간적으로 만약에 병원이니까 다행이지 네. 뭐 혼자 있었던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면 더 힘들 수도 있고 또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혈 수치에 따라서 적극적 수치가 너무 낮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수혈까지 또 급하면 이제 그렇게 막 수혈까지 할 정도인데도 이게 월경 과다가 빨리 잡히지가 않으면 그때는 응급으로 이제 뭐 자궁 적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과다는 월경 과다가 그 정도까지 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이렇게 뭔가를 치료를 뭐 미레나를 미리 넣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좀 먹는다든지 이러는 게 훨씬 좋죠. 철분제도 미리 복용하시고. 네네. 참 들어보니까 좀 산부인과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상이거나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빨리 대처하게 되는데 이게 또 산부인과적인 질환의 좀 공통점이 내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누이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정기 검진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너무 잘 들어오셨고요. 네, 맞아요. 네. 아파츠님께서 생리 때마다 피가 많이 나고 멈추질 않습니다. 리데나 두 번이 시도하셨고, 근데 2번 다 빠져서 팔에 씹는 거를 실수를 했는데요. 이것도 맞지 않으면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소가 하나밖에 없고, 몇 년 전에는 자궁에 혹되는 수술도 받은 상황인데,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라 자궁을 적출하는 거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그 아파치님 나이가 어리니까 하이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가의 시술이고 비급여예요. 대부분 이제 비급여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는 한데 저희 병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시면 하이프 시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약간 분분합니다. 하이프 시술이 성근증이나 근종 치료, 특히 이제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고가고 뭐 미레나라든지 호르몬 치료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대부분 하이프 시술을 하게 되면 모든 근종이나 성근증을 다 태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용만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가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예방을 해본다면 하이프 시술도 한 번쯤 고려는 해보시고요. 근데 우선은 임플란론을 하셨기 때문에 팔에 심는 프로게스테론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리량이 좀 줄어들 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리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 다시 미레나를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우선은 그 팔에 심는 걸 했는데
크게 안 맞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질출혈이나 이런 건 많이 있으셨다고는 안 하시니까 그러면은 생리량이 어느 정도 줄고 나면 네. 이제 미레나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성건증이고 그 자궁에 혹되는 수술도 받고 난소가 또 하나밖에 없기도 하셔가지고 그 비잔이라는 약을 좀 이게 성건증이 맞고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다면 비잔이라는 약을 좀 먹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니면 뭐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생량을 좀 줄여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선 자궁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방법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아파치님에 대한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KKK님께서 미레나 시술 2주차입니다. 시술 당일부터 허리, 배, 골반이 너무 아팠고 중간에 초음파로 위치도 확인해 봤으나 위치는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돼서 3일간 약도 먹었는데요. 멎었던 부정출혈이 갑자기 시작되고 또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부정출혈 시작 전에도 생리통과 같은 통증은 계속 있었는데 이 부정출혈이 시작되면서 통증이 급격하게 심해지는데요. 원래 이렇게 많이 아픈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렇게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실 건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건데 이제 미레나 시술 아직 2주차 하셔가지고 네. 좀 지켜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성근증으로 지금 미레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딱 KK님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술 당일부터 허리, 배,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병원에 같이 계신 병원의 원장님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수도 없이 환자들한테 했던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네. 했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경험을 되니까 이게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여러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 들어간 것처럼 아프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많이 아픕니다. 아플 수 있어요. 허리, 배, 골반이 정말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근데 위치를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위치가 이제 정말 빠지거나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또 3일간 또 약도 먹으면 근데 이제 부정출혈이 시작되면 자궁이 약간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증이 더 심해져요. 당연히. 네. 자궁이 이 부정출혈이 되면서 미레나를 하면 원래 부정출혈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정출혈 때문에 또 통증이 좀 심해지는 거죠. 그게 생리통 같아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생리통과 같은 통증이 계속 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요. 너무 이게 그 루트가 이해는 되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우선은 진통제를 조금 더 드셔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주 차신데 한 3주나 4주 차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진통제로 조금 조절해 보시고 좀 더 견뎌보시기를 저는 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만약에 내가 골반염 검사나 내 질에 있는 어떤 균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네. 그런 것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요. 네. 우리 KKK님께서 그래도 이제 원장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었다 네. 하시니까 좀 안도감을 느끼시지 네.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LOKKOK님께서 미레나 시술을 또 하셨대요. 약 한 달간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니었고 병원에서도 부정출혈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니 2~3달 정도는 지켜보자라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고 자궁도 생리통처럼 아픈데 이게 부정출혈 때도 좀 복통이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이게 부정출혈인지 생리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게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참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참외. 그래서 참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외 우리가 먹는 그 과일에 네. 그 부분이 있고 네. 그 안에 안쪽은 속부분 이제 있죠. 참외 씨앗이 있는 네네. 그 속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리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참외 속이 이제 자궁 내막이거든요. 이 참외 속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게 생리예요. 네네. 그게 생리인데 이 부정출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참외 속이 생리 때가 아닌데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이 내막이. 그러니까 네. 그 원리가 부정출혈이든 생리든
둘 다 그냥 참외 속이에요. 나오는 거네요.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그 참외 속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미레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호르몬이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이 참외 속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미레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결국 그 원료는 똑같죠. 네. 그래서 부정출혈이나 생리나 똑같이 자궁 내막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부정출혈이 이렇게 나오는 원리도 자궁이 약간은 수축을 하기 때문에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 있는 건데 아직은 한 달 되셨으니까 앞에 한 말하고 똑같이 진통제 드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색녹색해님께서 원장님 생리통 약에 내성이 생길까봐 참고 안 먹고 있는데 너무 아플 때는 정량 정도를 섭취하면 내성이 안 생기고 괜찮을까요? 이게 생리통 약을 먹는 방법을 녹색녹색해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참았다가 되게 아플 때 먹어야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생리통 약을 먹는 방법은 우선 내가 생리통이 시작할 것 같다, 생리가 시작할 것 같다 할 때 최대 용량을 먹어야 돼요. 내가 2알씩 하루 3번을 먹어서 잡힌다라고 하면은 2알씩 하루 3번. 네. 내가 안 아플 정도까지 최대 용량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픈 게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거꾸로 용량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생리통을 이제 일으키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이제 자궁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데 걔가 내 몸에 다 퍼진 다음에 약을 먹으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미리 잡아주는 게 좋아서 네. 참다가 약을 먹으면은 거꾸로 먹는 거고 초기에 미리 아플 것 같을 때 미리 먹는 거. 네. 그게 가장 좋고 내 몸에도 가장 내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생리통 약은 특별한 거 없고 우리 약국에서 사는 그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는 약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 프로스타그란딘을 없애주는 약이니까 그런 약을 드시면 되고 내성은 안 생깁니다. 네. 너무너무 아플 때 드시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초반에 먹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증, 페인의 기저 자체가 예전에 이제 통증의학과 선생님께 잠깐 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통증이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우리가 그 통증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이 생겼을 때 좀 미리 잡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호호하하님께서는 생리통이 심할 때 좀 먹으면 좋은 음식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리통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사실 이제 그 생리통 때 좋은 음식 같은 거는 딱히 없고 기분 좋아지는 음식 초콜릿? 초콜릿 그다음에 케이크? 이제 카페인 같은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고요. 네. 네. 따뜻한 그리고 차 이런 것도 그렇죠. 좀 느낌적으로 아니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매운 떡볶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 다 나오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음식.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음식을 좀 먹고요. 네. 아, 약을 제때제때 챙겨 네.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른 약국에서 약 사서 또는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약 얼른 먹고 통증을 얼른 없앤 다음에 맛있는 거 사 먹기. 또 제주사리님께서 월경 과다를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이것도 방법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희가 본인이,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로제의원에서 만들어주신 월경 과다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 아까도 캡처하시겠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방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캡처해 보시고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좀 해당되는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님께서 선생님 생리량이 많을 때 추천하시는 시술 중에 미레나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물어보셨네요. 자궁 안에 뭐 넣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임플라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에다 심는 게 있는데 우선은 그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 미레나는 보험이 되고요. 네. 임플라논 시술은 보험이 되지 않아서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고가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내가
자궁에 넣는 거나 너무 싫어.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선택해 볼 수도 있죠. 네. 오늘은 월경과다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올라왔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라는 많은 의학 지식을 또 우리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의학 채널 비욘디 그리고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로즈앤 의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